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한 권의 연극 각본을 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 각본의 저자는 자기 자신이며 감독도 자기이고 무대 한가운데 서는 주연 또한 자기입니다. 그 각본에 적힌 대로 펼쳐지는 한 편의 연극이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누군가가 이 연극을 대신 써주었을 것이라 착각하고 누군가가 연출을 잘못했다고 원망하며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막이 오르기 전부터 그리고 막이 내려갈 때까지 펜을 쥐고 있는 손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연극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아무 장면도 바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관객도 없고 박수도 없을 것이라 마음을 정리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막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나는 또 하나의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어딘가에서는 기대 없는 평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의지는 형태를 바꿀 뿐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기대는 그 의지가 가장 교묘하게 꾸며 입는 가면 중 하나입니다. 이 연극이 이미 쓰인 각본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왜 매 장면마다 다른 결말을 은근히 바라게 될까요? 왜 기대를 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다음 장면을 힐끗 훔쳐보려는 마음을 숨기지 못할까요? 어차피 연극을 할 바에는 멋들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묻습니다. 멋들어짐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이 연극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막 첫 장의 막이 오르려 합니다. 기대를 버리려는 의지가 어떻게 또 다른 기대로 변장하는지 그 조용한 움직임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말할 때 기대는 그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도 노골적으로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습을 바꿉니다. 마치 무대 뒤편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다른 의상을 입고 다시 등장하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이 연극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성숙해졌다고, 초연해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이제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기대입니다. 단지 더 낮은 음성으로 말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해 밀어붙이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대신 체념, 포기, 냉소 같은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기대를 버렸다고 믿지만 실은 기대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극의 각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장면에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적어 넣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아래에는 의미 없음조차 의미 있게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각본의 문장을 지운다고 해서 이야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것은 바라지 않겠다. 그저 조금만 덜 아프면 된다. 그러나 조금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 또한 의지가 고통을 피해보려는 몸짓입니다. 의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연출하면서도 자주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장면에서는 담담한 얼굴로 서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음 대사를 은근히 기다립니다. 관객의 박수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적어도 야유만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 없는 삶이란 가능한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완전한 무기대는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지의 작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연극이 계속되는 한 배우는 완전히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때로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나라는 얼굴로 가장 앞줄에 앉아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연극을 조금 덜 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람은 마치 연극의 연출권을 완전히 되찾은 듯한 기분에 잠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장면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 대사에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내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지는 이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내가 되겠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는 바람, 기대 없음으로 인한 평정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기대의 부재가 아니라 기대의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의지는 언제나 결과를 향합니다. 기대를 끊으려는 의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 의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이라는 상태를 하나의 도착점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도착점이 설정되는 순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함께 태어납니다. 이 가능성은 다시 불안을 낳고 불안은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연극의 각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감독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연출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감정 없음이라는 효과를 노린 연출입니다. 무표정조차 하나의 표정이듯 무기대 또한 하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상태에 놓입니다. 기대를 하면 괴롭고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기대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조차 끝까지 자신을 관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인간은 의지를 끊어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도 그 결심을 실행하는 또 다른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극은 끝날 때까지 같은 무대 위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역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종종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여기서 비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끊으려 애쓰는 대신 기대를 끊으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것입니다. 연출에 더 힘을 쏟는 대신 자신이 어떤 연출을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이 연극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길은 없지만 자신이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큰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장면에도 마음을 걸지 않겠다고,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뒤의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잠시 평온해진 듯 보입니다. 연극의 소음이 잦아들고 무대 위 조명이 한 톤 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말로 붙잡기 어려울 만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그것을 의지가 남긴 마지막 떨림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에는 그래도 혹시라는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상황이 아주 조금만 덜 아프기를, 이 장면이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가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이 미세한 기대는 크게 실망시키지도 뚜렷한 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연극이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막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각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미 결말이 정해진 장면을 앞두고도 우리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어봅니다. 혹시 문장이 조금 바뀌지는 않았는지, 쉼표 하나쯤은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미세한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잔여 기대를 인간의 한계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자기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평정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어딘가를 향해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가? 그러나 그 자책은 또 다른 의지의 발현일 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기대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세한 기대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연극이 끝날 때까지 무대 위에 남아있는 조연처럼 기대는 끝까지 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명을 덜 받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기대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극을 하고 있지만 모든 장면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앞서 나가지 않고 다음 장면을 상상하지도 않으며 결말을 미리 가늠하려는 움직임도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평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곧바로 낯설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용한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안도 대신 공허가 먼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의지가 잠시 힘을 잃은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장면입니다. 무대 위에는 배우가 서 있고 대사는 끝났으며 조명도 그대로인데 다음 동작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배우는 잠시 멈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멈춤이 바로 기대 없는 상태가 주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대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을 낳았지만 동시에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는 힘이었고 시간을 견디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은 자유보다 먼저 길을 잃었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이 공허를 오해합니다. 이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나는 너무 무기력해진 것이 아닐까?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공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의지가 잠시 숨을 고르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상태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의 감각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사라지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긴장도 줄어듭니다. 그러자 시간은 텅 빈 무대처럼 넓어 보입니다. 이 넓음이 곧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기대를 불러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좋고 사소한 바람이라도 괜찮으니 무대 위에 무엇인가를 다시 올려놓고 싶어집니다.
공허를 견디는 것보다 고통을 아는 쪽이 차라리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낯설음을 서둘러 밀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대 없는 상태는 완성된 평안이 아니라 과정 중의 정지 화면에 가깝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장면을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극은 계속되지만 모든 장면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이 공백의 시간은 의지가 잠시 약해진 틈새이며 그 틈에서 고통 또한 잠시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는 기대를 낮추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이 통념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기대가 아니라 기대를 만들어내는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만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잡히는 기대만을 문제 삼고 그 뒤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힘은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두 제거해도 의지가 남아있는 한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연극의 각본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말도 바라지 않겠다고 적어 넣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감동도 모두 기대하지 않겠다고 써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극이 아무 의미도 없는 연극이 되지 않기를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의미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하고 상태를 원하며 특정한 모습의 자신을 원합니다. 이 의지가 있는 한 기대는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태어나는 순간 충족 여부에 따라 고통도 함께 태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이 의지의 끈질김에서 찾았습니다. 의지는 스스로를 멈추지 않으며 설령 기대를 포기하는 장면에서도 다른 목표를 설정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희망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잘 관리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의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인정은 체념과 다릅니다. 연극을 대충 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극이 원래부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연극을 할 바에는 멋들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띱니다. 멋들어짐이란 의지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결말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과도하게 증폭시키지 않는 연기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장면에 힘을 쏟지 않고 모든 대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연극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대를 없애려는 노력은 끈데 또 하나의 기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으며 다만 바라보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연극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각본을 고쳐 쓰려 애쓰지 않습니다. 결말을 바꾸려 들지도 않고 배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무대 위에서 바라봅니다. 감독이자 주연인 내가 지금 어떤 장면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대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침묵을 견디지 못해 급히 다음 장면을 불러오려 하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파동에 무조건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기대가 올라오는 순간 그 기대를 몰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의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 짧은 인식 하나가 연극의 긴장을 서서히 낮춥니다. 이 태도는 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연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배우는 불필요한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면을 절정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을 허용합니다. 어차피 이 연극은 중간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막은 끝까지 오를 것이고 마지막 장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이 연극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조금 더 정직하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없애겠다는 다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 결말도 바뀌지 않았는데, 고통은 미세하게 약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권의 연극 각본을 품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 각본의 저자도, 감독도, 주연도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펼쳐지는 한마당 연극이 바로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연극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누군가 대본을 잘못 썼다고 생각하고 연출이 서툴렀다고 원망하며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무대 위에 나 자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려 애쓸수록 기대는 더 교묘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기대를 끊겠다는 의지는 또 다른 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끈질긴 의지의 존재인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여기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연극은 원래 편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는 만족보다 고통을 더 자주 낳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냉정함 속에는 작은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없애지 못하는 자신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연극은 중간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분명합니다. 각본을 완벽하게 만들려 애쓰지 않고 모든 장면을 성공으로 만들려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산다는 것은 찬란한 결말을 보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기대와 고통을 과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면에서는 힘을 빼는 연기를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무대 위에 서 있는 당신은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연극의 본래 모습입니다. 막이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이 연극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당신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극은 비로소 조금 덜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이 연극은 충분히 잘 연기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완벽한 대사를 하지 못했어도, 멋진 동작을 보여주지 못했어도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